아버지가 분명히 좋은데 임원급이야. 근데 사장은 아니야. 요즘 외제차 딱 타고 왔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할부 기간이 60개월이니까 56개월이 남아있고. 해야죠. 이 정도는 해야 돼요. 돈 빼자는 결혼한 거잖아요. 속아가지고. 자, 오늘 속고 살기 많은 굉장히 자극적인 단어가 눈에 들어오네요. 아 그래요? 사기 결혼. 사기 네, 결혼. 굉장히 자극적인 단어가 눈에 들어오면서 아무래도 좀 은밀한 부분까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19세 인증을 해야지 볼 수 있는 방송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아우 갑자기? 갑자기? 아, 그럼 안 되나? 사기 결혼 무슨 내용이에요, 예. 기자님? 그 제보에 봐도 사기 결혼 당했다는 제보가 좀 올라와요. 결혼했는데 속았다. 결혼 전하고 말이 많이 다르다. 뭐 스카이 나왔다더니 뭐 전무대 나왔다. 뭐 부친이 재력가더니 알거지다. 이런 제보들이 올라옵니다. 사실 연애하면서 뭐 조금 거짓말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많은. 다 속였지. 아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이런 사기꾼. 정직합니다. 이런. 네, 저는 항상 정직하게 모든 걸 다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성근 아나운서의 그 부인을 모시고 대질 신문을 하는 직접 한번 연결해 보는 걸로. 그래서 이제 뭐 거짓말까지는 또 모르겠는데 예. 어떤 부분을 몰랐는데 얘기를 안 했는데 뒤늦게 알게 됐다. 뭐 이런 얘기도 많고요. 너무 내가 또 허탈감이 심하다. 너무 크게 속은 것 같다. 그러면은 조금 뭐 그렇긴 합니다만 그냥 갈라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혼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제 갈라선다고 하면 흔히 이혼만 떠올리잖아요. 예, 이혼이죠. 이혼도 이혼을 놓고 봤을 때도 뭐 협의 이혼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뭐 이렇게 속아서건 어쨌든 이유를 묻지 않아요. 당사자들끼리 헤어지겠다고 하면 중간에 불러서 우리 신구 선생님께서 유명한 거 있잖아요. 4주 후에 뵙겠습니다. 그런 과정만 몇 번 거치면 이혼 사유가 딱히 없어도 협의 이혼은 이혼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재판상 이혼이라는 것은 한쪽은 하기 싫다는데 한쪽이 너 잘못했으니까 이혼해야 돼. 소송. 네, 소송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6가지 법적인 사유가 있어야 돼요. 아하. 재판상 이혼은 그냥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예. 대개는 이제 흔히 말하는 바람 피웠다. 1번이네요, 저거. 1번이죠.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그리고 이제 좀 뭐 당사자들끼리 좀 서로 아주 좋지 않은 대우를 했을 때 혹은 시어머니 내지는 처가에서 굉장히 부당한 대우를 했다거나 이 5번 같은 경우에는요 요즘은 저럴 일이 없죠. 한국전쟁 이럴 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뭐 그런데 이거 말고 되게 헤어진다고 하면 그냥 이혼만 생각하는데 혼인 취소라는 것도 있어요. 혼인을 취소해요. 네, 그러니까 혼인 취소는 이혼은 결혼은 정상적으로 했는데 그냥 나중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헤어지는 거고 혼인 취소는 결혼 시점부터 뭔가 좀 문제가 있어요. 특히 속아서 결혼해. 처음부터 뭔가 문제가 있었다 이럴 때. 하나가 사실 더 있어요. 아예 무효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취소나 무효나 그게 그거 아니에요? 무효는 결혼할 때부터 결혼한 거 사실 자체를 없애준 거예요. 아하. 가족관계 등록부에도 혼인했던 경력 자체가 아예 안 남아요. 아하. 근데 취소는 뭐냐면 이혼하고 무효하고의 중간 단계 정도일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결혼을 한 적이 있긴 있는데 그냥 속아서 한 번 했어요. 내지는 뭔가 다른 중대한 이유로 한 번 했다. 그래서 뭔가 이 사람의 잘못은 아니다. 이 사람이 뭐 이혼도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하여튼 뭐, 그러니까 좀 중간지대라고 보면 됩니다. 네. 이게 소급해서 결혼을 없었던 걸로 되돌린 건 맞는데 취소는 가족관계 등록부에는 남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이 아예 없었던 거랑 결혼을 했지만 그걸 취소한다. 이렇게 두 그렇죠. 개가 느낌이 다른 거네요. 똑똑하시네요. 역시 스카이 나왔어요. 네. 저는 네, 정직합니다. 정직해요? 저는 정직합니다. 한번 떼봐야 돼. 믿을 수가 없어. 티 나나? 아니 그러면 혼인 취소가 돌싱은 돌싱이네요 결국. 넓은 의미에서는 돌싱 쪽에 돌싱 가깝다. 쪽에 가깝죠. 혼인 무효는 싱글이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은 예. 그 혼인 무효 사유는 이제 당사자 간에 아예 혼인 합의가 없었을 때 혼인 무효 사유라고 볼 수 있고요. 혼인 취소 사유는 민법에 뭐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다고 합니다.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네. 또는 사기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 표시를 한 때 이런 경우에 이제 혼인 취소가 가능하고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위에 보면 아니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데 어떻게 결혼을 할 수가 그러니까요. 있냐라고 생각할 수도 예. 있잖아요. 이런 경우 있죠.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국적 취득을 위해서 위장 결혼하는 경우도 그건 혼인 의사가 없는데 사실 서류상으로 하면 그렇게 하는 경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혼인을 통해서 국가가 보장해주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효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 또 요즘에는 드물지만 예전에 좀 우리가 관리가 좀 허술했을 때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유명 연예인의 개인 정보를 알아내서 일방적으로 혼인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경우 한번 본 적 경우들이 있어요. 맞아, 있었어요. 맞아. 과거에. 그래서 여배우분들이 졸지에 유부녀로 바뀌어 있는 그런 그러니까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 돌싱되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지워주는 거죠. 아. 성근 씨도 조금 더 유명했으면 그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아유, 그럴 리가 없지요. 네. 저는 사랑합니다. 어우 싫어라. 어우 싫어. 사례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로 아까 제보창에 보신 것처럼 뭐 사기 결혼을 당했다, 네. 속았다, 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판례가 있고요. 네. 혼인 취소가 되고 안 되고를 그거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나왔네요. 예. 속은 것 같은데 혼인 취소 가능한가요? 신혼 때부터 성관계 꺼리고 성기능에 문제 있던 남편 불임 검사 받은 결과 남편은 무정자증.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을 텐데입니다. 네. 혼인 취소 가능합니까? 네, 이게 하급심하고 대법원하고 판결이 엇갈렸는데요. 하급심에서는 혼인 취소를 받아줬습니다. 근데 예. 대법원에서는 안 된다. 결국 이제 그렇게 결론이 났는데요. 이유를 보면 이 민법상 그 혼인 취소 가능한 사유, 즉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인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거죠. 대법원은. 근데 이유를 보면 남편이 결혼 이후에야 이제 본인도 무정자증이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 그리고 이제 성기능에 문제가 있다지만 혼인을 취소할 사유는 아니다. 이게 어떤 약물 치료나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얼마든지 개선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결국 뭐 이 경우는 이혼하라 그런 얘기죠, 법원은. 네, 원하면. 네. 아니 사실 이혼이 안 할 수도 있을 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이런 경우입니다. 이 법은요. 그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사회에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즘 사실은 난임 부부들 많잖아요. 많죠. 그러니까 아이를 못 갖는다는 이유로 이걸 법적으로도 이혼 사유로까지 인정을 해보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아, 아이 못 낳으니까 넌 이혼 당해야 돼. 이게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이런 소방 수가 맞는 없잖아.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다만 한 가지 오히려 저기서는 문제가 됐던 게 성적 능력이 많이 좀 떨어졌다는 부분은 실제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만약에 처음부터 애초에 부부 간의 관계가 불가능할 정도의 상황이라는 걸 감추고 결혼했다면 아마 이건 혼인 취소가 됐을 겁니다. 예. 근데 이 법원이 아까 설명한 것처럼 치료받으면 괜찮을 정도가 됐다라면 이 정도면 좀 참고 살아라. 자, 두 번째 사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베트남 여성과 결혼했는데 아내가 결혼 전 만 13세 때 베트남에서 성폭행을 당해 출산한 사실을 알게 돼 혼인 취소 가능한가요? 이 부분은 혼인 취소 사유가 아니라고 봤어요. 일단은 성폭의 피해자잖아요. 네. 피해자고 정상적으로 뭐 혼인을 해서 자녀를 가지고 있고 양육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 사실을 감추고 이혼했는데 첫 혼인을 다른 사람과 했다. 이런 경우에 상대방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이건 정말 나는 이제 참을 수가 없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는 미성년자 당시에 성폭행으로 심지어 피해자인데. 피해자고 또 자녀를 낳았다고 하지만 그 자녀도 바로 뺏기다시피 해서 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까지 다 얘기를 해가면서 난 사실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까지 상대방에게 알려야 될 그런 어떤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거를 취소할 수는 없다라고 봤습니다. 또 신뢰가 좀 무너지고 네, 그런 조금 그럴 수는 사정이 있죠. 있었다라는 걸 알게 돼서 배신감을 느낄 수 있겠지만 그거는 개인의 영역이니까 네. 법적으로 이거를 보장해 줄 수는 없다. 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또 다음 사례 보겠습니다. 남편이 결혼 전 사기 횡령 등의 범죄 행위로 형 선고를 받은 것 숨기고 결혼했다. 그냥 민사소송 중이라는 건 얘기했는데 결혼 이후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네. 혼인 취소 가능하죠? 해야죠. 이 정도는 해야 돼요. 범죄자랑 결혼한 거잖아요. 속아가지고. 아니 범죄자도 결혼을 할 수 있죠. 이건 해야지. 이건 알잖아요. 법정 구속이 됐대요. 뭐 이게 뭐 벌금을 받았어 이런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흥분을 해요, 근데? 이거 알잖아. 이건 알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이거는 혼인 취소가 가능하다. 혼인 취소를 했습니다. 네. 여기 이제 남편의 범죄 행위 뭐 이런 재판에 대해서는 알았다 그러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래서 이거는 혼인 취소가 마땅하다. 범죄 경력은 미리 알려야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단점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이게 뭐 범죄 경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법정 구속이 됐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건 얘기를 하고 상대방이 그런 걸 해도 당신 과거를 내가 용서해주고 그치. 앞으로 잘 살 수 있도록 예. 도와주겠다라고 해서 결혼하는 건 얼마든지 그럼요. 가능. 그런데 그걸
감추고 결혼을 했다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결혼 이후에 구속된 거니까 느낌이 약간 그분은 깜빵으로 가고 나는 집으로 가고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지금. 굉장히 억울한다. 이런 건 참을 수 없어. 정말. 그래서 다음 사연 보겠습니다. 길다. 남편은 미국의 유명 대학 경영대학원 수료, 아버지가 대기업 계열사 사장, 재산은 30-40억 원. 와 완벽하네요 조건. 이혼은 했지만 그 전에 결혼 기간은 6개월 남짓, 그러니까 작은 한결 정도. 하지만 나중에 보니 유명 대학 관련 기관에서 단기 과정 수료, 소득은 제법 되지만 재산은 많지 않았고 시아버지는 계열사 사장이 아니라 임원, 이전 결혼 기간도 5년 이상. 혼인 취소 가능할까요? 이거는? 이게 이런 경우가 예. 참 헷갈릴 겁니다. 애매하네요. 애매하네요. 네.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요. 저 남편이 분명히 그 우리 흔히 말하는 굉장히 좋은 코스의 미국의 대학원 예. 과정을 잠깐 발을 담궜어요. 네. 안 가진 않았어요. 안 가진 않았어요. 그리고 애매해. 실제로 주식을 해서 꽤 많이 젊은 나이에 몇십억대를 벌었던 적도 있어요. 30-40억 원대가 있긴 있었던 적이 있어. 있었어요. 있었어. 근데 지금은 없어. 지금은 없을 뿐이야. 지금은 없어. 왕년에 뭐. 그리고 아버지가 분명히 좋은데 임원급이야. 근데 사장은 아니야. 되게 애매해요. 되게 애매해요. 애매하게 걸쳐 있어. 애매하게 걸쳐 있어. 근데 네. 이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법원은 뭐라 그러냐면 야 이거는 아예 거짓말을 한 건 아니고 과장한 거다. 그렇죠. 과장. 그러니까 과장은 누구나 하지 않느냐. 선거 시도했다. 아니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취소까지는 안 된다고 아, 봤는데 예. 근데 정도가 좀 심하다고 와서 이혼하라 그랬어요. 이혼을 그러니까, 했구나.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사실은 조금 더 잘 살펴보고 결혼하는 게 맞지 않았느냐. 자 다음 또 사진 보겠습니다. 네. 남편 토목과를 졸업하고 항만공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급여 계좌가 압류 중이라며 결혼 비용 1,000만 원을 부담시켰습니다. 나중에 보니 무직, 집안 배경도 거짓, 대부업체에 상당한 채무. 혼인 취소 가능한가요? 네. 이것도 뭐 딱 보면 상식적으로 혼인 취소를 하는 해야죠. 게 맞다고 보죠. 그래서 법원은 이게 그 직업이나 경제적 능력, 집안 배경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그 원고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니까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아마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고 따라서 혼인 취소가 마땅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언론 보도들 보면 학력 같은 거 가지고 혼인 예. 취소 이제 재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례 보면은 뭐 대학 졸업하고 번듯한 회사 다닌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고졸에다가 회사원 아니라 미용사로 일했다. 그리고 결혼 전에 다른 여성과 동거했다. 이런 재판도 있었는데 이거 역시 혼인 취소를 인정을 했고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학력이나 직업 이런 거는 어떤 혼인의 중요한 요소로 봐서 그 결국 적극적으로 속였다 그러면 혼인 취소를 인정하는 그런 경향이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좀 정리해 보면은 결혼하면서 적극적으로 좀 거짓말을 해서 굉장히 혼인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속였다. 그러면은 혼인 취소가 될 수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이제 저는 절대 아니지만 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얘기하기 싫은 부분은 얘기 좀 안 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속고 살지 마잖아요. 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 사기의 정도까지 돼야 된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아까 말했지만 누구나 거짓말합니다. 거짓말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구나 일정 부분 과장을 해요. 그렇죠. 적극적인 거짓말이라는 게 우리는 흔히 자기를 좀 부풀리고 과장하는 걸 지금은 들었는데 그것도 그거지만 중요한 걸 얘기 안 할 그렇죠. 때가 사실은 더 많아요. 요즘에 저도 이제 젊은 부부들 이혼 상담 같은 걸 해보면 이런 경우죠. 외제차 딱 타고 왔는데 알고 보니 결혼하고 보니까 할부 기간이 60개월이면서 56개월이 남아있고 뭐 그런 건 얘기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명품인데 명품을 샀는데 카드 빚이 확 카드 빚이 한 5억이야. 수십 년 갚아야 되고 이런 죽을 때까지 못 경우들이 갚아.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들 중에서 이게 법적으로 봤을 때도 야 이런 거는 사실 얘기해 주는 게 맞다. 이거를 숨기고 그러니까 숨기고 얘기를 안 하면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한 거 못지않게 똑같이 속였다라고 해요. 그렇다면 아내가 신천지 교도라는 걸 결혼 후 알았다면 혼인 취소가 가능할까요?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보이지 않습니다. 단 종교 활동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소송은 많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누구도 상대방의 종교 활동을 그만두도록 강요할 수 없다며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신천지만으로 혼인 취소가 받아들여지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종교에 빠져 장기 가출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혼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보도를 보면 오히려 신천지에 빠진 배우자가 상대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제척 기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속았다 싶으면 사기 강박으로 인한 경우에는 안 다음부터 3개월 이내, 그리고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안 다음부터 6개월 이내만 혼인 취소가 가능하지, 괜히 그냥 살고 있다가 어느 날 마음에 안 드는데? 하면 그거는 안 된다는 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든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생활이라는 것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질서가 생기고 안정이 되잖아요. 그걸 또 깨고 하면 자꾸 막 10년 전 일까지 거슬러내서 너 그랬잖아 이러면 힘들잖아요. 그건 안 되죠. 그건 안 네, 되잖아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법도 그런 부분을 조금 인정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갖고 사기 얘기는 하지 않는 그런 좀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사랑하세요. 오, 사랑을 갖고 사귀지 말라. 이거는 좋은 말이네. 굉장히 멋진데. 한 건 했어. 멋있는데. 중간부터 계속 그것만 생각했어요. 마지막 멘트를 어떻게 치면 될까요? 계속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주 좋습니다. 자,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돌아올게요. 여러분 모두 섞어 살지. 저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여보 사랑해요.